승리라는 사기극에 민낯입니다. 러시아군 사상자 120만 명 돌파. 이건 전쟁이 아니라 제국이 스스로의 혈관을 끊는 인구 도살입니다. 청년 세대는 지도에서 삭제됐고 남은 건 끝없는 공동묘지뿐입니다. 푸틴이 영토 몇 조각과 바꾼 건 러시아의 100년 대계였습니다. 병사는 전장에서, 경제는 공장에서 죽었습니다. 기술자도 엔진도 사라진 껍데기뿐인 국가. 이 전쟁의 진짜 패자는 누구일까요? 120만 명의 비명이 숨겨진 처참한 대가 경제 돋보기 마스터가 지금 그 추악한 실체를 폭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2월 현재 러시아군 누적 사상자는 1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망자만 최소 32만 명. 이건 추측이 아니라 전장 곳곳에서 확인된 피해 기록입니다. 매일 1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시신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인해 전술이라는 구시대의 유물을 꺼내 들었습니다. 숙련된 병사 대신 훈련도 제대로 안 된 청년들을 총알바지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매달 3만 5천 명. 소도시 하나가 매달 지도 위에서 지워지는 꼴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2차 대전 때보다 적게 죽지 않았냐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현대전에서 이 정도 속도의 인명 손실은 국가의 재생산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수준입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도살장입니다. 사라진 120만 명 중 대부분은 20대와 30대입니다. 러시아의 미래를 책임질 허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마을 어디를 가도 젊은 남자를 찾아보기 힘든 여인 천하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2030 남성 성비는 이미 붕괴됐습니다. 전장으로 끌려간 120만 명,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면서 러시아는 남자가 없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건 탈출입니다. 전쟁 발발 후 100만 명의 엘리트가 국외로 탈출했습니다. 전장에선 피가 흐르고 도시에선 지능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빈자리는 노인과 여성이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엔지니어가 사라진 자리를 메울 방법은 없습니다. 러시아 산업의 뇌사 상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사상자 120만 명. 이건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라는 국가의 인구 구조를 100년 전으로 되돌려버린 돌이킬 수 없는 자살 행위입니다. 전쟁터로 끌려간 건 병사가 아니라 러시아 경제를 돌리던 숙련된 손들이었습니다. 50대 베테랑 기술자까지 징집되면서 러시아의 정밀 제조 공정은 사실상 1980년대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전쟁 첫 해에만 10만 명의 IT 엔지니어가 국외로 탈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없는 미사일, 관리 안 되는 전력망. 러시아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강제로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빈자리를 채운 건 북한 노동자들과 피숙련 여성들입니다. 하지만 최첨단 반도체 공장에 삽을 든 노동자를 배치한다고 공장이 돌아갈까요? 이건 경제적 코미디입니다. 천연가스와 석유, 파낼 사람이 없고 고장난 시추기를 고칠 부품이 없습니다. 자원 강국 러시아는 이제 자기 앞마당에 보물조차 꺼내지 못하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트럭을 몰 운전사가 없습니다. 철도를 정비할 엔지니어도 전장으로 사라졌습니다. 광활한 러시아 대륙의 물류는 멈췄고 도시는 필요한 식량조차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공급이 끊기면 가격은 미쳐 날뜁니다. 계란 한 판 가격이 어제와 다르고 고기 한 점 먹으려면 월급의 절반을 태워야 합니다. 전쟁터의 총성보다 무서운 건 텅 빈 냉장고 앞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입니다. 푸틴은 돈을 찍어 전사자 보상금을 줍니다. 하지만 시장엔 물건이 없습니다. 종이 조각이 된 루브라를 들고 줄을 서는 국민들. 러시아 경제는 지금 전시 배급제라는 암흑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부품이 없으니 서구권 장비를 뜯어 짝퉁을 만듭니다. 항공기는 추락하고 기차는 탈선합니다. 삼성이 HBM사로 세계를 제패할 때 러시아는 구식 세탁기에서 칩을 뜯어내 미사일에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러시아 금리 20% 돌파. 이건 경제가 아니라 심정지 상태입니다. 돈을 빌려 공장을 돌리는 건 이제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전사자 보상금을 주려고 국가가 돈을 마구 찍어냅니다. 시장에 물건이 없는데 돈만 풀리니 루브라 가치는 매일 쓰레기통으로 처박힙니다. 어제는 빵 한 봉지였던 돈이 오늘은 껌 한 통도 못 삽니다. 화폐의 신뢰가 무너진 사회. 그 끝은 굶주림과 약탈뿐입니다. 눈치 빠른 자들은 이미 루브라를 버렸습니다. 암시장에서 달러를 찾는 비명소리.
국가가 내 재산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은 이미 사치입니다. 외환 보유고는 묶였고 쓸 수 있는 건 금뿐입니다. 하지만 금으로 빵을 살 순 없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화려한 껍데기만 남은 파산 국가입니다. 달러와 유로가 사라진 자리에 위안화가 들어찼습니다. 러시아 무역의 40% 이상이 이제 중국 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협력이 아닙니다. 러시아 경제의 혈관을 중국의 통째로 넘겨준 경제적 항복입니다. 유럽이라는 큰 시장을 잃은 러시아는 이제 중국의 기름과 가스를 헐값에 넘기고 있습니다. 제국을 자부하던 러시아가 이제는 중국 공장을 돌리기 위해 원료를 바치는 에너지 셔틀로 전락했습니다. 러시아 도로 위를 달리던 벤츠와 BMW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이름도 생소한 중국산 자동차들입니다. 기술 자립. 러시아는 지금 중국의 재고 처리장이 되었습니다. 돈이 급한 푸틴은 시베리아의 개발권과 토지 사용권을 중국 자본에 넘기고 있습니다.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을 팔아치우는 꼴입니다. 100년 뒤 시베리아는 누구의 땅이 되어 있을까요? 러시아를 지탱하던 재벌 올리가르이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서방에 묶인 그들의 자산은 이미 남의 떡이 됐고 푸틴은 이제 그들의 마지막 남은 호주머니까지 털고 있습니다. 돈줄을 쥐고 흔들던 이들이 이제 창문 밖으로 떨어집니다. 의문의 추락사와 사고사. 푸틴에게 등을 돌린 대가는 재산 몰수가 아니라 생명의 박탈이었습니다. 푸틴은 이제 올리가르히의 기업들을 강제로 빼앗아 국유화하고 있습니다. 전쟁 물자를 뽑아내기 위해 사유 재산을 짓밟는 독재 경제. 자본가들은 이제 푸틴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은행은 이제 국가의 빨대입니다. 재벌들의 돈을 털어 전쟁터에 쏟아붓는 동안 금고엔 먼지만 쌓였습니다. 러시아 금융 시스템은 이미 내부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렇게 뺏은 돈도 전선에 닿기 전 사라집니다. 부패한 관료들의 뒷주머니로 흘러가는 혈세. 러시아 경제는 지금 푸틴의 최측근들이 뜯어먹는 거대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모스크바의 불빛은 가짜입니다. 성벽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 난방조차 끊긴 채 동사에 가는 러시아 지방의 처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관은 터졌고 전력망은 낡았습니다. 전쟁 비용 때문에 유지보수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지방 도시는 지금 서서히 얼어붙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징집관들은 가난한 지방 도시를 사냥터로 삼았습니다. 돈도 권력도 없는 이들이 가장 먼저 전장으로 끌려갔고 이제 마을엔 노인과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빵을 살 돈 대신 국가가 보내주는 건 차가운 쇳덩이 훈장뿐입니다. 훈장이 배를 채워주진 않습니다. 지방 민심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누리는 평화는 지방의 희생 위에 세워진 사구체입니다. 이 거대한 불균형이 폭발하는 순간 러시아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최전방으로 가야 할 신형 소총과 야간 투시경이 암시장의 매물로 나옵니다. 보급관들은 서류를 조작하고 무기는 테러리스트와 범죄 조직의 손에 쥐어집니다. 군대는 굶주려도 보급관의 주머니는 두둑합니다.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국적도 불분명한 그림자 함대가 가동됩니다. 보험도 없는 낡은 유조선들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러시아의 피 같은 석유를 헐값에 밀매하고 있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는 올리가르히들의 탈출구가 됐습니다. 루블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꿔 해외로 빼돌리는 자금 세탁. 러시아의 국부는 지금 디지털 지갑 속으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규군보다 월급을 몇 배나 더 받는 용병들. 그들은 애국심이 아니라 입금된 잔고를 보고 총을 듭니다. 돈이 끊기는 순간 이 칼날은 언제든 크렘린궁의 목을 겨눌 것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도둑 정치의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전쟁은 명분일 뿐 권력자들에겐 이 혼란이 불을 축적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들이 배불리는 사이 러시아라는 국가는 뼈만 남아가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가 끊긴 러시아는 이제 구식 세탁기나 냉장고에서 칩을 뜯어내 미사일에 팍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제국이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비참한 증거입니다. 부품이 없으니 멀쩡한 비행기를 뜯어 다른 비행기를 고칩니다. 일명 부품 동족상잔. 러시아의 항공산업은 이제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서방의 정밀 공작 기계들이 멈췄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끊긴 기계는 이제 거대한 코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러시아의 정밀 제조 라인은 이미 30년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중국산 저가 부품들이 채웁니다. 하지만 규격도 정밀도도 맞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무기는 이제 전장에서 스스로 터지는 오작동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과학자들은 이미 해외로 떠났습니다. 연구소엔 노쇠한 관료들만 남았습니다. 기술 자립이라는 구호는 이제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러시아의 미래 동력은 이미 꺼졌습니다. 경제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몰락이 눈앞에 다가오자 푸틴은 이제 핵이라는 인류 최악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라 동반 자살 선언입니다. 핵 가방은 위험이 아니라 공포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핵을 쏘는 순간 러시아 경제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워질 것입니다. 남는 건 승리가 아니라 방사능 섞인 잿더미뿐입니다. 푸틴은 마지막까지 가스 밸브를 잠그며 전 세계를 협박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러시아를 지웠습니다. 대체제를 찾은 세계는 이제 러시아의 비명에 귀를 닫았습니다. 핵 위협이 들릴 때마다 자본은 빛의 속도로 도망칩니다. 러시아는 이제 투자 불가능 지역이 아니라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 경제적 고립은 이제 영구적인 낙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푸틴의 편이 아닙니다. 핵 버튼을 누르든 누르지 않든 러시아 경제의 시계는 이미 0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파멸은 선택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결과입니다. 러시아 GDP가 성장했다는 발표 믿으십니까? 이건 암세포가 커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민생 경제는 도려내고 오직 포탄을 찍어내는 수치만 불어난 사기극입니다. 학교와 병원을 지어야 할 돈이 모두 전선으로 향합니다. 교육 예산은 깎였고 복지는 실종됐습니다. 러시아 아이들의 미래를 녹여 포탄을 만드는 이 기괴한 연금술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전쟁이 끝나면 이 공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 보조금 없이는 단 하루도 못 버티는 좀비 기업들. 러시아 경제는 지금 전쟁이라는 마약에 의존해 강제로 심장을 뛰게 하는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살 게 없습니다. 시장엔 군수품만 가득하고 일용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통계상의 성장이 내 식탁의 빈곤을 채워주지 못하는 모순의 정점입니다. 전쟁은 언젠가 끝납니다. 그때 포탄 공장이 멈추면 쏟아져 나올 실업자와 멈춰버린 엔진을 러시아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누리는 가짜 호황은 미래 세대의 피를 미리 당겨 쓰는 가불 경제입니다. 믿었던 인도마저 루브라를 거부합니다. 석유를 사가면서도 루브라 대신 위안화나 달러를 요구하는 현실. 러시아의 화폐는 이제 우방국 사이에서도 기피 대상인 나병 환자 취급을 받습니다. 달러 대신 선택한 위안화는 더 큰 덫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는 이제 중국의 허락 없이는 한 푼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국이라 자부하던 러시아는 이제 중국의 경제적 속국입니다. 가스 밸브를 잠그면 유럽이 굴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대체제를 찾았고 러시아는 유일한 수입원을 스스로 잘라버렸습니다. 가스 종주국의 자부심은 이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앞마당이라 생각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등을 돌립니다.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방과 중국으로 줄을 서는 형제국들. 푸틴의 외교 지도는 매일같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남은 친구는 북한과 이란뿐입니다. 한때 G8의 일원으로 세계 질서를 논하던 러시아가 이제는 국제사회의 깊이 국가들과 한 배를 탔습니다. 이것이 푸틴이 만든 위대한 러시아의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러시아의 20대는 이제 전장으로 끌려가거나 국경을 넘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 아들이 없는 마을. 러시아는 지금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거세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노인과 여성들 뿐입니다. 숙련된 기술 전수는 끊겼고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는 전사통지서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러시아 산업의 심장은 이미 멈췄습니다. 수학 대신 총기 조립을, 과학 대신 선전선동을 배우는 아이들. 지성은 사라지고 맹목적인 복종만 남은 교실에서 러시아의 다음 100년은 이미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라는 낙인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국적. 러시아 청년들은 이제 평생 침략자의 자식이라는 굴레를 쓰고 살아야 합니다. 톨스토이와 차이코프스키의 나라는 이제 죽었습니다. 남은 건 푸틴의 광기가 휩쓸고 간 잿더미뿐입니다. 러시아의 역사는 지금 2026년에 멈춰서서 소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축제일까요? 아닙니다. 러시아 앞엔 최소 1000조 원이 넘는 우크라이나 재건 배상금 청구서가 놓일 것입니다. 이건 러시아 국민 전체가 평생 노예처럼 일해도 갚기 힘든 액수입니다. 서방에 묶인 4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 러시아는 자기 돈이라 우기지만
이미 그 돈은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재건비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뺏긴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용 등급은 이미 바닥입니다. 전쟁 후에도 러시아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부도난 사기꾼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 나라에 투자가 일어날 리 만무합니다. 돈이 없어 기름을 못 캡니다. 시베리아의 노후화된 시추 장비들은 매일같이 터져나갑니다. 수리할 외화도 기술도 없는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은 스스로 자멸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탈출한 인재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유와 기회를 찾아 떠난 100만 명의 엘리트. 그들이 없는 러시아는 이제 근육만 있고 뇌가 없는 거인일 뿐입니다. 빈 냉장고를 채우는 건 빵이 아니라 TV 속 선전입니다. 국영 방송은 매일같이 승전보를 쏟아내지만 시장 바구니를 든 주부들의 손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러시아는 지금 은밀한 배급제 시대로 회귀 중입니다. 특정 품목의 가격을 강제로 묻고 구매 수량을 제한합니다. 시장 경제라는 엔진은 이미 꺼졌고 국가의 통제라는 인공호흡기만 달고 있습니다. 애국심을 사라고 강요합니다. 전쟁을 지지하는 문구가 박힌 조잡한 물건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로고도 루브라의 가치 하락을 막아주진 못합니다. 러시아 브랜드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속은 중국산 저가 부품으로 채워진 무늬만 러시아산 가전제품들. 고장나도 고칠 부품이 없어 버려지는 고철더미가 쌓여갑니다. 러시아 경제의 허리였던 자영업자들은 전멸했습니다. 징집과 세금 폭탄, 공급망 붕괴라는 삼중고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은 상점들이 유령 도시의 풍경을 완성합니다. 국고는 비어가는데 누군가의 비밀 계좌는 터져나갑니다. 푸틴의 최측근들은 전쟁의 혼란을 틈타 국가 자산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가 그들에겐 황금으로 변하는 연금술입니다. 금융 제재? 비웃기라도 하듯 러시아는 금을 팔아 전쟁 자금을 세탁합니다. 아프리카 용병들을 통해 캔 피 묻은 금들이 암시장을 통해 전 세계로 흐릅니다. 추적이 불가능한 블러드 골드가 러시아의 숨줄을 억지로 늘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들의 완벽한 도피처입니다. 런던과 뉴욕의 금융망이 막히자 그들은 디지털 지갑 속에 수조 원을 숨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0과 1의 조합이 러시아 지배층의 사치스러운 삶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가난해져도 전쟁 대행업체는 부유해집니다. 전선의 모든 물자와 식량, 장비를 독점하는 용병 기업들. 그들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구조적 악마가 되었습니다. 결국 러시아 경제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는 건 척군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기생하는 이 부패한 카르텔입니다. 그들이 배를 불리는 사이 러시아라는 거대한 곰은 뼈만 남은 사체가 되어갑니다. 러시아는 달러를 버리고 위안화를 선택했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라 더 지독한 감옥입니다. 이제 러시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베이징의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급소를 정확히 압니다. 갈 곳 없는 러시아의 기름과 가스를 시장가보다 30% 이상 헐값에 후려칩니다. 푸틴은 제국을 지키려다 조상 대대로 물려온 자원을 중국에 상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도로 위엔 이제 벤츠 대신 정체불명의 중국산 자동차들이 가득합니다. 소프트웨어부터 핵심 부품까지 전부 중국산입니다. 이제 중국의 업데이트를 멈추면 러시아의 모든 기계는 멈추게 됩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자존심인 북극 항로마저 중국 자본에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돈이 급한 푸틴은 전략적 요충지의 지분까지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10년 뒤 북극의 주인은 모스크바가 아니라 베이징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으로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장 맛있는 부위부터 하나씩 집어삼킬 뿐입니다. 러시아 경제는 지금 중국이라는 거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입니다. 중앙 통제력을 잃은 러시아는 이제 유리처럼 조각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 부국인 지방 자치주들이 모스크바의 수탈의 반기를 들고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알던 러시아는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해체된 연방의 잔해 위에 군벌들이 들어섭니다. 그들은 자원을 팔아 무기를 사고 핵무기를 인질 삼아 세계 경제를 협박할 것입니다. 안정이 사라진 유라시아는 이제 전 세계 공급망의 거대한 블랙홀이 됩니다. 화폐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거리에는 루브라 지폐가 낙엽처럼 굴러다니고 사람들은 다시 물물 교환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제국의 화폐가 쓰레기가 되는데 걸린 시간은 단 몇 년뿐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붕괴는 전 세계에 청구서를 보냅니다. 에너지 가격은 폭등하고 공급망은 마비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끝에 러시아의 자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세계는 러시아 없이 사는 법을 완벽히 터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한 명의 광기가 어떻게 위대한 국가를 기생충들의 식탁으로 만들고 결국 지도에서 지워버리는지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자폭은 이제 모든 독재 경제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라는 거대한 무기 상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대한민국 K-방산이 빛의 속도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신뢰를 잃은 러시아제 대신 전 세계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성능과 속도에 열광합니다. 러시아의 가스라이팅은 끝났습니다. 에너지 안보가 생존이 된 시대, 대한민국은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기술로 새로운 에너지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우리에게 거대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기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러시아산 원자재 공급 중단은 우리 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공급망은 언제든 우리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이제 러시아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과거의 방식에 안주하는 기업과 국가는 러시아처럼 도태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만이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러시아의 자폭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자산은 안전합니까? 변화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다음 청구서의 주인공은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돋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